오늘은 갤럭시 S23을 위한 투명 케이스 6개를 가지고 왔어요. 시중에 정말 다양한 케이스 제조사들이 있고 가격이나 디자인도 천차만별인데 그래도 가장 많이 소비되는 케이스 형태는 투명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딱히 디자인도 해치지 않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지만 재질이나 만듦새에 따라서 이제 막 구입한 최신 스마트폰이 저렴해 보이는 경우도 있긴 해요. 보통 스마트폰을 구입하시면서 미리 케이스 준비하시겠지만 아직 결정 못 하셨거나 갤럭시 S23을 구입할 예정인 분들을 위해 대중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의 투명 케이스 6개를 가져왔어요. 하나는 삼성 정품이기 때문에 서드파티 브랜드는 총 5가지가 될 텐데 보호 목적의 케이스도 있고 얇고 가벼운 케이스도 있고 그래요. 개봉부터 착용까지 해보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아라리 누킨이에요. 아라리는 얇은 PC 케이스에 누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계속 라인업을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갤럭시 S23용 아라리 누킨이고 가격은 배송비 포함 1,900원 정도에 구입을 했어요. 이번 갤럭시 S23 시리즈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갤럭시 투고 서비스를 진행할 때 항상 아라리 투명 케이스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갤럭시 시리즈 케이스로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제품인데 개봉해보면 일단 가볍고 전부 PC 주질로 되어 있는 케이스예요. 겉에는 별다른 건 없고 안쪽에는 유막 방지를 위한 도트 처리가 되어 있는데 유막 현상은 후면이 유광일 때 잘 나타나고 무광이면 딱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될 텐데 이렇게 도트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 부분은 카메라가 통째로 뚫려 있는 형태가 아니고 렌즈 부분만 뿅뿅뿅 뚫려 있어요. 장착해 볼게요. 장착은 큰 불편함 없이 잘 되고 핏하게 잘 맞네요. 이렇게 움직여봐도 삐걱거리거나 하는 거 없이 잘 맞고 슬림한 케이스다 보니 이렇게 손에 쥐었을 때도 그립감이 괜찮아요. 부들부들하고요. 요 상단 모서리와 하단 모서리를 보면 케이스 탈착을 위한 홈이 파여져 있고 요 충전 단자 부분도 이렇게 완전히 오픈되어 있어요. 그리고 버튼들도 완전히 오픈된 형태인데 사실 이 부분이 엣지 패널을 사용할 때는 좋긴 하겠지만 미관상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범위가 좁은 범위가 아니라서 흠집 걱정도 있을 수 있고요. 대신 버튼감은 좋을 수밖에 없고요. 디스플레이보다 케이스가 아주 살짝 높아서 평평한 테이블 같은 곳은 이렇게 뒤집어 놔도 딱히 흠집 걱정이 없겠지만 울퉁불퉁한 땅바닥까지 커버할 정도는 아니에요. 케이스 자체가 충격이나 휴대폰 자체를 완전히 보호한다는 느낌은 아니고 모든 슬림 케이스가 그렇듯이 그냥 생활 흠집 보호 정도의 목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가격도 적당하고 마감도 나쁘지 않고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은 케이스 같네요. 지금까지 아라리 누킨 케이스였어요. 다음은 엘라고 하이브리드 케이스예요. 엘라고는 유명해요. 오래되기도 했고 꾸준히 잔잔하게 유지하고 있고 뭔가 특유의 감성이 있는 그런 브랜드예요. 엘라고에서 출시한 갤럭시 S23용 케이스인 하이브리드 케이스인데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PC와 TPU가 전부 사용된 그런 케이스예요. 가격은 배송비 포함 13,300원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일단 개봉부터 해볼게요. 이 제품은 얇은 케이스처럼 가볍고 최대한 케이스를 착용하지 않은 형태를 추구하는 제품은 아니에요. 적당히 두께도 있고 무게도 있고 그래서 휴대폰을 보호하는 목적에 더 가까운 제품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측면은 TPU고 후면은 PC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케이스를 보호하는 초기 필름이 붙어 있고 필름 제거한 다음에 장착해 볼게요. 측면이 TPU지만 단단하게 장착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전체적으로 약간 묵직한 느낌도 좀 있고요. TPU 부분은 이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이고 뒷면은 PC 재질이기 때문에 단단하고 투명하게 후면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단 스피커 충전 단자 부분 다 잘 뚫려 있고 전체적인 마감도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버튼 부분은 덮여 있는데 눌러보면 그냥 잘 눌리는 느낌이에요. 당연히 한 겹 더 있기 때문에 힘이 좀 더 들어가지만 무리가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카메라 쪽은 마찬가지로 렌즈만 뿅뿅뿅뿅 뚫려 있고 케이스가 더 높아서 카메라 보호도 될 것 같은 그 정도 높이고요. 아무래도 컨투어 컷이 사라지면서 이런 디자인으로 통일되는 느낌인데
오히려 보호되는 부분이 더 많아지면서 나쁠 건 없겠죠. 디스플레이의 모서리 부분이 다른 측면과 하단 부분보다 조금씩 올라와 있어서 화면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뒤집어 놔도 화면에 바닥에 닿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측면 자체가 전부 TPU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격 보호도 되긴 할 거예요. 근데 TPU는 제조사에서 변색이 안 되거나 최대한 늦춘다고는 하지만 사실 변색이 안 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참고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투명하게 스마트폰 자체의 디자인은 전부 다 볼 수 있으면서 어느 정도의 충격 보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이기도 한데, 그래도 제조사마다 TPU의 단단함이나 그립감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엘라고 하이브리드 케이스였어요. 빅소 제품도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 번 소개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적당한 가격에 만족감이 나쁘지 않아서 주변에도 종종 추천해주고 하는 브랜드예요. 빅소는 얇은 케이스는 레빅 스킨, 두꺼운 케이스는 레빅 터프라는 이름을 붙여서 출시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두 가지 라인업이 나왔지만 저는 레빅 스킨을 구입을 해봤어요. 가격은 배송비 포함해서 14,400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 일단 개봉해 볼게요. 빅소 제품 예전부터 이렇게 케이스 구입하면은 클리닝 키트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냥 투명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매트한 느낌의 반투명 케이스를 구입해봤어요. 이게 같은 PC 재질이라도 투명과 반투명의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케이스를 보호하는 필름들 있고, 여기 안티 핑거 프린트 코팅, 지문 방지 코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애초에 이 제품은 무광이라 뭐 딱히 지문 걱정 없는 제품이에요. 전부 PC 재질이고 매트한 반투명이기 때문에 따로 유막 방지도 필요 없어요. 장착해 볼게요. 장착했는데 슬림 케이스인데도 0.8mm라서 그런지 RRE 제품처럼 모서리에 장착을 위한 홈이 없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더 유연한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비틀어봐도 딱히 유격은 없어서 뭐 삐걱거리거나 하진 않네요. 매트한 재질이기 때문에 일단 쥐었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데 미끄럽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스마트폰들이 요즘에는 후면이 전부 무광 유리 처리를 해놔서 미끄럽게 느끼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하단에 충전 단자, 스피커 마이크 잘 다 뚫려 있고, 측면 부분은 위에 한 겹 더 덮인 형태는 아니지만 버튼 부분만 딱 뚫려 있어요. 이게 상품 페이지를 보니까 S23이랑 S23 플러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 울트라 모델은 위에 RRE 제품처럼 이 부분이 전부 날아가 있는 형태더라고요. 아무래도 엣지 디스플레이 때문인가 본데 개인적으로는 버튼부만 딱 뚫린 게 보기도 좋고 그래요. 그리고 카메라 부분은 다른 제품과 똑같이 렌즈 부분만 뿅뿅뿅 뚫려 있어요. 분명히 성의 없이 이 부분을 다 통째로 뚫어놓은 제품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안 보여갖고 뭐 다행이긴 하네요. 빅소 제품은 유독 더 얇게 느껴져서 그런가 디스플레이 보호는 그냥 안 된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아요. 이 케이스를 사용하실 거면 가급적이면 뒤집어 놓지 않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뭐 RRE 제품과 마찬가지로 휴대폰을 완벽하게 보호하겠다라는 느낌보다는 생활 흠집을 보호한다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게 맞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 정도 용도로는 또 충분하기도 하고요. 평소에 휴대폰을 잘 떨어뜨리지 않고 유광 재질의 지문이나 흠집이 거슬린다면 한 번쯤 고려해볼 만한 그런 제품인 것 같네요. 그리고 무광이라 느낌도 굉장히 좋고, 지금 이 라벤더 색깔하고도 뭐 크게 이질감 없이 잘 맞는 그런 느낌이고요. 지금까지 빅소 레빅 스킨이었어요. 이번엔 슈피겐이에요. 최근 몇 년 슈피겐에서 아주 잘 만드는 제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슬림한 투명 케이스예요. 에어스킨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는데, 보통 슬림한 케이스가 1mm 정도라고 하면 슈피겐은 레빅스킨과 똑같이 0.8mm의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마 슈피겐이 엘라고랑 같이 제일 오래된 브랜드일 텐데 그만큼 지금까지 쌓아둔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많이 찾는 것 같기도 해요. 가격은 18,000원 정도인데 개봉하면서 더 볼게요. 먼저 이 케이스를 보호하고 있는 필름이 붙어 있고, 아라리 누킨이랑 빅소 레빅 스킨처럼 전부 PC 재질로 된 케이스예요. 0.8mm라고 하는데 확실히 얇기는 하네요. 참고로 이렇게 투명한 거 말고도 검은색도 있고 투명한데 펄이 들어있어서 반짝반짝하는 그런 옵션도 있더라고요. 장착해보면 얇아서 그런가 별 어려움 없이 장착했어요. 다른 슬림 케이스랑 마찬가지로 아무리 케이스를 착용하지 않은 것 같은 착용감이라고 말은 해도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엄청 얇아서 그런가 레빅 스킨하고 비슷한 그 정도 느낌이에요. 두 제품 모두 0.8mm이기 때문에 비슷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리고 장착을 위한 홈은 이 충전전자 부분이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탈착 자체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 이 마이크랑 스피커 부분도 잘 뚫려 있어요. 측면 버튼은 버튼만 노출되는 형태라 이 부분은 마음에 들고 레빅 스킨보다 이 뚫려 있는 면적이 더 커서 누르는 건 더 편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쪽 카메라도 역시 렌즈만 뿅뿅뿅 뚫려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다른 슬림 케이스랑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보통 이제 모서리 부분을 조금 높게 만들어서 바닥이 화면에 닿지 않게 하는데 이 제품은 오히려 모서리는 다른 부분보다 조금 낮고 나머지 부분, 측면 그리고 상단, 하단 나머지 부분이 조금 높게 올라와 있어요. 이게 케이스를 탈착할 때 편하라고 이렇게 낮게 만들어 둔 것 같기도 한데 여튼 평평한 바닥에는 화면이 닿지 않는 그런 정도겠지만 울퉁불퉁한 바닥에선 의미 없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휴대폰을 완벽하게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구입하는 제품은 아니에요. 휴대폰 본연의 모습과 그립감은 최대한 살리면서 생활 흠집 보호를 위한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 패턴에 맞춰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슈피겐 에어스킨이었어요. 링케 퓨전 맥세이프 제품이에요. 링케 퓨전은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아이폰용으로는 맥세이프 제품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에 갤럭시 제품의 맥세이프 케이스는 어떨까 해서 구입을 한번 해봤는데 가격은 배송비 포함 19,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 이 제품은 슬림한 케이스는 아니고 적당히 보호할 수 있는 케이스고 맥세이프 충전을 위한 자석이 내장된 케이스예요. 개봉하면서 더 볼게요. 케이스 보호를 위한 필름이 붙어 있는데 이거 떼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전 엘라고 제품처럼 측면은 TPU, 후면은 PC로 되어 있고 이 후면에는 맥세이프 자석이 있어요. 사실 일반 투명 케이스에 맥세이프 플레이트를 붙여서 사용해 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내장된 건 처음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따 좀 자세히 보고 장착부터 할게요. 기존의 링케 제품들과 똑같이 편하게 장착이 되고 측면 TPU도 짱짱해요. 요 하단 구멍들 다 잘 뚫려 있고 버튼감도 나쁘지 않아요. 잘 눌리고 요 카메라 부분도 렌즈만 뚫려 있는 형태네요. 높이도 카메라보다 높게 올라와 있어서 카메라 렌즈 보호도 해주고요. 공교롭게 제가 구입한 제품 전부 렌즈만 이렇게 뚫려 있네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링케 퓨전이랑 비슷한데 이 케이스를 구입한 목적은 맥세이프예요. 제가 구입을 하고 나서 상품평을 좀 보니까 이 맥세이프 자석 부분이 좀 아래로 내려와 있어서 충전이 안 된다는데 이건 제가 갤럭시 S22 투명 케이스에 플레이트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잘 쓰고 있고 충전도 잘 되고 그래요. 근데 이걸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좀 차이가 있죠. 충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정품 맥세이프 충전기로는 충전이 잘 되기는 해요. 이게 개선이 된 버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낫더라도 충전이 잘 돼요. 아니면은 이 갤럭시 S22랑은 요 무선 충전 코일의 위치가 달라서 그러니까 이게 맞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엄청 많이 내려와 있어서 이게 맞나 싶어요. 사실 이게 두 개 크기가 거의 비슷하고 카메라 부분에서도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오히려 컨투어 컷 때문에 S22가 조금 더 면적을 차지하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내려와 있고 뭐 충전이 잘 되는 거 보면은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품 맥세이프 기준이고
서드파티 맥세이프 충전기들에선 또 다른 결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링케 퓨전이랑 똑같고 평균 이상의 품질을 항상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케이스 본연의 기능으로 본다면 아주 무난한 제품이에요. 충전 부분에서 조금 깨림직한데 이거는 제가 만약에 혹시라도 조금 더 써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뭐 영상 댓글이나 코멘트에 추가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링케 퓨전 맥세이프였어요. 마지막으로 삼성 프레임 케이스인데 원래 다른 투명 케이스를 구입하려고 했었어요. 뒤에 이렇게 고리가 있는 그 제품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게 뭐 문제가 있는지 전량 회수가 됐다 그래서 당장 구입할 수가 없어서 찾다 보니 뒷면을 탈착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가격은 정품답게 33,900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오늘 보여드린 제품 중 가장 비싸요. 후기도 별로 없고 상품 페이지도 딱히 친절하지 않아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건지 감이 잘 안 오는데 뭐 대충 보면 뒷면에 이 카드 포켓을 탈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개봉하면서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앞뒤로 뚫린 범퍼, 그냥 범퍼 테두리만 보호해주는 범퍼 형태고 이 투명색을 끼우면 투명 케이스가 되는 거고 이렇게 생긴 카드 포켓이 있는 후면을 끼우면 또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가 봐요. 좀 신기하긴 한데 일단 이게 범퍼부터 씌우는 게 맞는지 한번 씌워 볼게요. 범퍼만 씌우면은 되게 헐렁헐렁거려요. 이렇게 유격이 있는데 이 뒷부분에 이 플레이트는 딱히 앞뒤 구분은 없는 것 같고 먼저 이렇게 장착을 시켜주고 이 상태로 이렇게 끼워주면 되는데 이게 시도는 괜찮은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하면 움직여요. 딱 고정이 되는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막 사용하다 보면은 약간 밀리는 느낌 때문에 거슬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뭐 구조상 유격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이렇게 유격이 있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플레이트가 막 케이스 뺐다 꼈다 하고 그러다 보면은 깨질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요거를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넣어주고 이 플레이트는 확실히 좀 두께감이 있어서 그런지 움직이는 느낌은 없네요. 좀 더 안정적이고 뭔가 좀 더 이렇게 보호가 되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문제가 또 있네요. 옆에가 플라스틱 같은데 이렇게 떠요, 옆에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핏하게 잡아준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여기다 카드를 한번 껴보면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고 뺄 때는 이렇게 빼고 생각보다 카드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는 그래도 수월하네요. 근데 요즘에 이 갤럭시 제품 같은 경우는 특히 삼성페이 되고 신분증 들어가고 여기 다 되잖아요. 굳이 여기다가 이거를 만들어서 쓸 사람이 누가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뭐 이런 형태의 케이스도 나왔는데 33,900원 주고 구입할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경고하진 않고 그냥 아이디어 상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게 삼성 갤럭시에서는 굳이 필요 없는 이런 거 차라리 다른 후면 플레이트를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조금 있고 오히려 여기에 그 뭐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링 같은 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트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기대를 좀 했는데 조금 생각보다는 아쉬워요. 여기 삼성 로고도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게 투명판이 유격이 없다면 괜찮았을 텐데 투명판의 유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 이외 나머지 부분들을 보면은 이 디스플레이보다 높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보호는 되고 이 하단에 단자랑 스피커 부분 다 잘 뚫려 있고요. 버튼도 구멍이 뚫려 있는 건 아니고 위에 한 겹 덧대져 있는 건데 힘이 조금 들어가지만 누르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당연히 후면을 대충 봐도 좀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카메라 렌즈 보호 다 되고요. 카메라 부분만 이렇게 뚫려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 이외에는 더 말씀드릴 부분이 없어요. 이 케이스의 포인트는 뒷부분을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S23을 위한 투명 케이스 6가지를 살펴봤어요. 너무 저렴한 제품이 아니라면 이제 제조사들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보는 눈이 높아져가지고 품질들이 대부분 상향 평준화된 것 같기도 하네요. 제 기준, 제 취향으로 제품들을 살펴봤기 때문에 저랑 의견이 다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사람마다 제품을 보는 포인트는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많이 길어졌는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